안녕하세요. 잔고파파입니다. 미국 연준이 금리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한 숫자 하나의 변화가 아니라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의 방향이 뒤집혔다는 신호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은 단순히 뉴스 읽는 게 아니라 세상을 읽는 눈을 갖게 될 겁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의 투자 인생이 바뀔 수 있는 15분입니다. 자, 먼저 팩트부터 정리하겠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우리가 흔히 패드라고 부르는 곳에서 0.25%포인트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기준금리가 이제 4.25%에서 4.5% 범위로 내려온 거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닙니다. 그 이유입니다. 인플레 때문이 아니라 고용시장 때문. 네, 맞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내린 건 물가가 잡혀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고용시장에 빨간불이 켜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FOMC, 즉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위원 12명 중 11명이 이번 인하에 찬성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단 한 명만 반대했는데 그 한 명이 누구냐면요. 바로 스티븐 미란 위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반대한 이유가 더 충격적입니다. 금리 인하를 반대한 게 아니라 0.5% 인하를 주장했던 겁니다. 더 과감하게 내려야 한다는 거죠. 시장은 일단 0.25% 인하에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미국의 실업률, 겉보기엔 4.3%로 안정적입니다. 한국이나 유럽에 비하면 양호한 수준이죠. 하지만 연준은 최근 고용 둔화의 신호를 감지한 겁니다. 무슨 신호냐고요? 첫째, 신규 일자리 증가폭이 급격히 둔화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 대비 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둘째, 임시직과 파트타임 일자리만 늘고 정규직 풀타임 일자리는 오히려 줄고 있습니다. 셋째,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주택, 소비, 기업 투자 전방위에서 경기 식어간다는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여러분, 고용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고용이 무너지면 소비가 무너집니다. 소비가 무너지면 기업 매출이 무너집니다. 기업 매출이 무너지면 다시 고용이 무너집니다. 이게 바로 경제의 악순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디플레이션 스파이럴의 시작입니다. 연준은 이미 내심 10월, 12월 추가 인하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을 자세히 들어보면 데이터를 지켜보겠다는 말을 반복했는데 이건 연준용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좀 민감한 얘기를 해볼까요? 연준은 정치에서 독립적이다. 이젠 옛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아시죠? 그는 대선 기간 내내 그리고 당선 후에도 노골적으로 금리 인하를 압박해왔습니다. SNS에서 대놓고 금리가 너무 높다, 연준이 경제를 망치고 있다고 포스팅했죠. 제롬 파월 의장은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표면적으론 우리는 데이터에 기반해 결정한다고 했지만 실제론 그 틈에서 중립적인 척하면서 전략적으로 물러난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만약 연준이 정말 독립적이라면 왜 하필 트럼프가 원하는 타이밍에 트럼프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였을까요? 물론 경제 데이터도 뒷받침했습니다. 하지만 타이밍이 너무 절묘하지 않나요? 연준은 더 이상 완전한 독립기구가 아니다. 이게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첫 번째 인사이트입니다. 자, 그럼 시장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발표 직후 다우지수가 무려 400포인트 이상 올랐습니다. 나스닥과 S&P 500도 동반 상승했죠. 시장은 이걸 금리 인하 사이클 재개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앞으로도 계속 금리 내릴 거야라고 받아들인 거죠. 채권 시장도 흥미롭습니다.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순간적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올랐는데 이건 뭘 의미할까요? 단기적으론 금리 인하를 환영하지만 장기적으론 인플레이션 재점화를 우려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주목할 자산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금입니다. 금은 이미 올해 들어 20% 이상 올랐습니다. 온스당 $2,600를 돌파하면서
역사적 고점을 계속 경신하고 있죠. 왜일까요? 인플레이션, 정부 부채, 지정학적 리스크, 정치 불안. 이 모든 게 겹치는 지금, 금은 진짜 돈이자 보험입니다. 금은 배당도 없습니다. 이자도 없죠. 실생활에서 쓸 일도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도 왜 사람들이 금을 찾을까요? 위기 상황에서 가장 먼저 오르는 자산이 금이기 때문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를 기억하세요. 주식이 반토막 날 때 금은 2배가 됐습니다. 2020년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였죠. 과거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위기 시 금은 평균적으로 2배, 3배씩 뛰었습니다. 지금처럼 불확실성이 최고조일 때 금은 포트폴리오의 110% 정도 포함시키는 게 이상적입니다. 이건 수익을 위한 투자가 아니라 보험이라고 생각하세요. 자, 이제 더 큰 그림을 볼 시간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이민 감소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고용 구조 자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세계화는 끝났습니다. 리쇼어링, 즉 제조업의 자국 회귀가 확대되고 있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생산비가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곧 인플레이션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된다는 뜻이죠. 단기 금리보다 구조를 읽어야 진짜 투자자. 이게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두 번째 인사이트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먼저 단타 칠 생각은 접으세요. 지금은 변동성 장난이 아닙니다. 오늘 오른 거 내일 다 토해낼 수 있는 시장입니다. 지금 필요한 건 위험 분산, 보험적 자산 구성, 그리고 중장기 전략입니다. 금은 수익보다 리스크 헤지 수단으로 접근하세요. 전체 포트폴리오의 5에서 10% 정도가 적당합니다. 현금 비중도 20에서 30%는 유지하세요. 기회는 항상 옵니다. 그때 현금이 없으면 기회를 잡을 수 없죠. 주식은 배당주, 특히 필수 소비재나 유틸리티 같은 방어주 중심으로 구성하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정보에 기반한 분산 투자입니다. 한 바구니에 모든 달걀을 담지 마세요. 여러분, 연준의 금리 결정은 단순한 숫자, 노름이 아닙니다. 이건 세계 경제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나침반이에요. 그리고 그런 흐름을 매일매일 분석하고 알려드리는 채널 바로 유튜브 잔고파파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의견 하나하나가 바로 내일의 투자 전략을 바꿀 수 있는 진짜 데이터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깊이 있는 분석과 실전 투자 전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